네, 굿모닝 글로벌 화요일 아침 순서 김장렬의 업사이드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되고 업사이드가 있는 종목 얼마나 더 될지 정리해보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맞춰서 우리가 픽해야 될 종목들 정리해 주신다고 하네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FOMC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네. FOMC에서 글쎄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비둘기파적이었고 긍정적이었다라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또 우린 바뀐 게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네.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첫 번째로 바뀌었죠. 궁금합니다. 톤은 분명히 바뀌었죠. 금리 인상은 멈췄다. 그거는 이제 확실히 그쵸. 확실한 예. 거고요. 금리 인상 바뀐 거가 그 금융 환경은 항상 변동성이 있으니까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전 세계가 참 큰 소용돌이에 치는 거고요. 일반적인 예측 범위 내에서는 금리 인상은 없다. 다만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요 며칠 사이에 또 연준 의원들이 얘기했지만은 그 시기상조다 아니면 또 지켜봐야 된다 이런 의례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표가 반하는 지표가 나오지 않는 한 금융 인하를 못하게 하는 반하는 지표가 나오지 않는 한은 일단 금리 인하는 계속 오픈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3월이든 5월이든 하반기든 거기에 따라 전략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단 그 분위기는 좋아진 건데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여전히 성장주냐 아니면 낙폭 과대주냐 아니면 질적 있는 퀄리티가 있는 주식이냐 여기서 설왕설래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어차피 장 끝났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전후에 좀 많이 생각을 하시겠죠. 일단 3월, 5월 하반기인데 앞전에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고만삭스도 스탠스를 2주 사이에 싹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5번 금리 인하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금리 5번 인하하고도 미국 시장에 5,100이면은 별거 없어야 없는데 10% 없어야 되는데 환율 내려가면 거기 투자하고 돈이 벌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근데 사실은 만약에 금리 인하가 3번 이상 되고 진짜로 그리고 만약에 그 환율이 약 달러가 되는 게 추세적이면은 미국보다는 한국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네, 장적으로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큰 주식들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그런 주식들은 좀 길게 보면은 여전히 먹을 게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금리 인하 시기만 남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배경이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배경이 앞당겨지는데 인플레 하락이 이유가 아니고 경기 침체 지표가 뚜렷한 식으로 해서 그 이유가 주가 되면은 주식시장을 한 번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라든지 그 빅테크 주식도 좀 버팅 측면이 있으니까 바로바로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경계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리 인하가 오긴 오는데 인플레냐 경기 침체냐 요거를 한두 달은 더 보려고 하는 심리가 팽배해 있다고 주식시장은 지금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 배경이 어디서 오느냐에 따라서 언젠가는 금리 인하 경계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 선택을 잘 해야 그 시장에서 또 수익률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주목하신 종목이 어도비입니다. 우리가 흔히 AI 관련주로 알고 있는 이 어도비 그렇죠. 어떤 이유에서 뽑아주셨을까요? 어도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장주 중에 대표적인 건 빅테크죠. 네. 매그니 7. 그렇죠. 근데 우리가 들어가는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대표되는 거고, 그 다음 밑에 있는 회사들인데, 그건 어떻게 보면 인프라를 깔거나 기본적인 기초를 다 깎아주는 거거든요. 원래 광부, 그 마이닝을 할 때는 광부가 나서갖고 곡괭이도 필요하고 다 그러잖아요. 청바지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렇게 캤어요. 근데 광물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도 다른 단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도비는 어떻게 보면 활용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AI를 활용하는 단계에서의 어텐션 되는 주식인데 한국도 그런 어텐션 되고 있죠. 그래서 어도비 아시다시피 편집하는 소프트웨어인데 그걸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AI가 좀 더 다양하게 제품의 인프라스트럭처가 될수록 툴이 될수록 얘네들이 활용해가지고 우리 커스터머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게 더 다양화되고 또 팬시해지고 더 그럴싸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갔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쯤 말씀드리는 건 최근에 악재가 조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악재 중에 하나가 실적이 좀 미뤄진다든지 가격을 올렸다는데 가격이 지금 반영이 안 됐다든지 오늘 아침에 나온 거는 어디를 인수하려고 그랬는데 인수가 정부나 레귤레이터 제재를 받아갖고 그렇죠. 1조 정도 물어내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런 악재가 나오고서 버틴다는 거는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이 있는 거예요. PER이 싸진 않아요. 낙폭을 계속 채우고 있어요. 최근 며칠 동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4, 50배 갔을 때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그쵸. 지금은 40배 간당간당해 좀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내년에 따라서 그러면 다시 한번 기회를 못 보신 분들은 기회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엔비디아하고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너지면서 이게 올라갈 수는 없고요. 그거 대비했을 때 활용하는 쪽에 사람들의 그 스펙트럼이 이런 쪽의 주식도 장기적으로 더 달릴 수 있어. 이렇게 봤을 때 어도비가 가장 중요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얘네들이 하는 것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커스터머 릴레이션스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라는 게 사실적으로 돈을 버는 비즈니스거든요. 이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가들 유저들의 기본적인 믿음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기적인 노이즈는 노이즈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도비를 좀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그 매출 가이던스가 조금은 아쉽게 나왔어요. 맞아요. 그때 주가가 사실 급락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근본적인 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조금 미뤄진 측면이 많다고 좀 봐야 되고요. 특히나 그 11월 달에 얘네들이 그 가격 인상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빨리빨리 반영이 안 되고 해 바뀌어서 내년도 상반기, 하반기 큰 효과는 내년 하반기다. 이런 식으로 가격 인상이 이루어졌는데 빨리 반응이 안 된다 그러니까 조금 실망. 좀 오래 걸리네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것이 좀 있었다는 거고, 그것이 그렇긴 한데 아직까지도 그 접근을 안 한 마켓이 있어요. 얘네들 미국 마켓이잖아요. 이머징 마켓에서도 만약에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면은 생각보다 플러스 요인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긴 시각으로 본다면은 얘네들의 가격 인상 효과는 조금 미뤄졌지만 결국은 반영된다라고 접근하신 것이 좋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그 연간 반복 매출에서 annual recurring revenue인데 이것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베이스는 아마 탄탄하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고 무엇보다도 연구개발비를 매출에 한 15% 투자하는데 마진이 40%를 훌쩍 넘는 것을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대단한 거예요. 거죠. 이 정도 성장에 이 정도면 미뤄졌다 하도 PER 미국 기준으로 따지면 40배는 비싼 것 같진 않아요. 비싼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엔비디아보다는 비싸지만은 우리가 보시다시피 ARM도 그렇고 ARM도 온 디바이스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소프트웨어 이런 AI 소프트웨어 이런 회사들은 좀 얹어서 더 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글쎄요 목표 주가까지 제시하기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은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한 면이 분명히 있을 때 접근하는 것이 맞다. 포트폴리오에서 좀 어느 정도는 이런 주식도 하는 것이 생태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AI 생태가 늘어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 없으니까 엔비디아가 더 올라갈수록 마이크로소프트 올라갈수록 다른 주식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온 디바이스도 많이 올랐고 그렇죠. 온 디바이스는 아까 암도 얘기했지만 케이던스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주 살 게 없어요. 근데 좀 주식을 조정을 받은 주식. 퀄컴도 괜찮긴 한데 퀄컴도 아까 똑같은 사람은 온 디바이스가 반영돼서 하는 실제 매출은 내년 하반기에 가봐야 되거든요. 그렇긴 하죠. 사실 온 디바이스 모든 것도 다 실적은 언제? 다 기대가 빨라. 2024년 4분기에. 그래서 장을 애매하게 본다면은 포트에 들어가는 주식의 비중 자체를 40이냐 60이냐 이걸 조정해야 되는 거고 들어가는 그 포트폴리오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은 분산한데 빠진 주식을 채운다는 개념에서는 어도비도 그중에 원오브 탑5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마켓시어가 점유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80%니까. 그렇죠. 경쟁이 없으니까. 어도비 안 쓰시는 분 없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이 조금 흔들릴 수 있다는 가정하에 최근에 주가가 하락해 있는 조정을 받았던 어도비가 가장 우선적으로 선정이 된 것 같고요. 중간에 말씀해 주셨지만 영업이익률이 40% 넘는 회사 흔치 않습니다. IT 기업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도비를 또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코스트코인데요. 어도비랑 코스트코는 너무 성격이 좀 달라 보여서 다르죠. 왜 코스트코가 나왔는지 좀 궁금하네요. 같은 점은 충성 고객이 많다는 거죠. 그런 공통점이 있네요. 아까 마켓시어가 80%가 40% 하시는데 코스트코는 다루는 서비스나 제품보다 서비스죠. 이런 개념은 완전히 다른 유통 쪽이긴 한데 이게 창고형 유통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회원제로 하는 건데 한국도 있습니다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트코를 찾아서 갈 정도는 아닙니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코스트코가 인기가 많아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딜리버리 시스템을 많이 개선해가지고 그게 많이 돼갖고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 근데 이런 회사들은 조금 잘 나오는 게 그 조금이 큽니다. 최근에 나온 실적이 나온 게 있는데 최근에 나온 게 11월까지 실적이에요. 사실 내일 모레 마이크론도
9월, 10월, 11월 이렇게 실적 나오는데 얘네 분기가 달라서 24년 1사분기가 9월 초부터 11월 말까지의 실적이 12주가 나왔거든요. 근데 EPS가 예상보다 한 5% 더 나왔어요. 예. 이 판에 더 나온다는 거는 유통업체에서 뭔가 엄청나게 코스트를 줄이거나 뭔가 커스터머들 중에서 질적으로 들어오는 커스터머의 개수가 더 늘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훌륭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마진은 뭐 이건 아까 40% 정반대로 아주 박한데 전체적으로 한 싱글 5% 이하이긴 하지만 기대치를 상회했다는 딱 보니까 11월 달에 뭐가 있었어요. 추수감사서 있었고 사이버먼데 있었고 근데 그쪽에서 실적이 좋았던 거죠. 그 이른바 가전을 제외한 비식품 또 카테고리에서도 성장이 유했고 어쨌든 매출이 전체적으로 이 추수감사 사이버데이 때 전년보다 한 10% 중반까지 달라왔다 하니까 매출이 EPS가 5% 더 나온 거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탄탄한 아까 그 브랜드 파워가 있는 주식 그런 주식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조금 더 주는 분위기예요. 예. 그래서 아까 그것도 어도비도 마찬가지로 안 싼 것 같은데 계속 주고 가는 거고 코스트코도 많이 올랐는데 계속 가는 거다. 그런 개념에서 같이 묶었다. 브랜드 파워, 충성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넘버가 잘 나오는 거는 이 유통업체는 재고 자산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재고 자산이 지난 분기부터 바닥을 치고 올라왔어요. 재고 자산이 줄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의류업계도 재고 자산이 줄면은 결국 리스타킹이 온다는 거 맞잖아요. 리스타킹이 오는데 충성 고객이 많은 코스트코가 좀 더 빠를 수 있다. 이런 관점이 올 수 있고요. 멤버십이 줄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멤버십은 뭐 사람이 엄청 늘지는 않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조금씩 북미 지역에 많이 팔기 때문에 북미 지역의 멤버십 갱신율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뭐 글로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멤버십 갱신율이 뭐 90% 넘는 건 당연한데 92.8 북미에서는 그다음에 글로벌 평균 90.5 그러니까 10명에 9명 이상 웬만하면 다 한다는 거죠. 네,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마진이 좋으려면 우리도 이마트도 옛날에 그런 게 하는데 PB 제품 PB 프라이빗 뱅킹이 아니고 맞아요. 우리 직접 만드는 직접 거죠. 만드는 네. 거죠. 그 비중이 33%, 32%까지 올라왔다 하더라고요. 평균이 미국이 한 20%, 우리나라도 잘한다는 데가 10몇 %인데 네. 32%면 세계 중에 하나니까 마진율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큰 코스트코가 다른 거는 그 큰 제품 뭐 이런 걸 배송할 때 로지스트 관련되는 서비스를 많이 개선했다 해가지고 예. 그 이 코스트코 로지스트에서 배달하는 그 상품의 배수가 과거보다 한 17% 올라가고 이것도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질적으로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일단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방어주인데 유통주는. 얘네는 성장주 성격도 가미되고 있어서 이것도 PER 개념으로 한 40배 됩니다. 그래요? 오. 희한하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 배수는 싸지 않지만은 네. 아까 말한 것처럼 불확실성이 매크로 불확실성이 있을수록 충성도 높은 주식으로 몰린다는 예. 측면에서 프리미엄이 좀 붙었다고 볼 수 있는데 뭐 밸류에이션은 높지 않는 그 매력적이지 않지만은 네. 긍정적인 톤을 가져가는 데는 뭐 괜찮을 것 같아서 두 주식을 성격이 다르니까 잘 보시고 매크로가 좀 헷갈리면은 코스트코 그다음에 AI가 스프레드 돼야 되는데 안 오른 주식이나 조정받은 주식 중에서 하나 이렇게 된다면은 아도비 이런 개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제가 앞에서 어도비와 코스트코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냐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도 이거였거든요. 사실 코스트코는 주가가 전혀 안 빠지고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혹시 좀 비싸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PER은 높기는 높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셨던 대로 고객 충성도가 두 기업 모두 상당히 높다는 거, 이 부분이 시장의 변동성을 잘 버텨내고 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 전략의 출발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 코스트코, 오히려 약간은 좀 공격적으로 베팅해봐도 좋겠다 싶으면 어도비 쪽으로 바벨 전략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요일 굿모닝 글로벌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저희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